자, 우리 그 마지막 단원 센 일단 시험범위 마지막 파트인데요. 예. 그 넓이를 선생님이 한 문제 더 풀고 우리 배전 선생님이 유형 3개, 그 선생님이 속도 그래프의 이해. 그래서 그렇게 또 유형 3개에서 오늘 7개 보내도록 할 겁니다. 예. 그 일단 유형 8번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좀 약간 어려운 스타일로 주어진 문제예요. 하나는 상술기하를 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넓이가 문자로 표현돼서 문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럴 때 미분을 활용해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또 요거부터 보면 얘는 이 두 곡선과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얘는 k가 양수일 때 x세제곱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우리 x세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4k 양수를 곱해도 모양은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얘는 x세제곱에 음수가 붙었으니까 여기 음수 붙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얘네 둘과 x는 1로 둘러싸인 요 넓이에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을 구해보면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4k x세제곱 아래에 있는 함수는 얘잖아. 얘 마이너스 k분의 1 x세제곱 얘를 빼야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요. 얘를 적분하면 저 넓이를 표현하게 되겠다. 얘도 문자로 이 넓이가 표현이 되겠네. 이거 구해보면 자, 얘 뭐야? 둘 다 x세제곱이니까 묶을 수가 있구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k 플러스 k분의 1 그리고 x세제곱 dx 이렇게 생긴 거다. 그죠? 그럼 얘는 앞으로 빼고 얘는 4k 플러스 k분의 1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얘만 적분하는 4분의 1 x 4제곱 0부터 1까지다.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1 집어넣은 것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답인데요. 이렇게 전개하면 k 플러스 4k분의 1.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럴 때 산술계하를 쓰는 경우가 있죠.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미분을 해야 되는데 산술계하를 쓰는 경우는요. 합이나 곱을 알 수 있을 때. 지금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야? 곱이 4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를 산술계하 공식에 써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 4분의 1 이렇게 산술계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2랑 곱하면 얘가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문자로 표현되고요. 그 문자로 표현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얘는 산술계하를 썼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 건데요. 걔는 이 식이 문자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요.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저번 시간에 풀면 얘는 없어도 되겠구나. 예. 자, 너 좀 없어져라. 지우개. 키기를 겁나 키워서 빨리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의 최소값이는 k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음의 부분이고 얘는 양의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k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2까지는 부호 그대로 적분하면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는 아랫부분의 넓이니까 얘를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dx 더하기 k부터 2까지는 부호 그대로 위쪽의 넓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풀면 K를 포함한 식이 나올 거야. 예. 자, 첩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x 제곱 0부터 k까지 더하기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x 제곱 그리고 k부터 2까지 얘는 k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k의 세제곱 2분의 1 k의 세제곱 계산하면 6분의 1 k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빼기 0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는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2k 빼기 k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k의 세제곱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맞다 마이너스 2분의 1 k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6분의 1 k의 세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은요 6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 k 세제곱 얘도 플러스 6분의 1 얘도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2개 3분의 1 k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요거밖에 없네 그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8 자, 이 넓이가 k에 관한 이런 3차 함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럼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미분해서 구해야지. 그래서 얘를 gk라고 놓고 이 넓이를 k로 표현된 이 넓이를 표현하는 함수를 미분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 얘는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그래프가요 요렇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근데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k가 0하고 2 사이에 되잖아 그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런데 0부터 2는 한 요쯤 되나? 여기 어디쯤 될 거야 그죠?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최소값은 여기 루트 2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k가 루트 2일 때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k의 값을 구하라니까 k는 루트 2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넓이를 표현해 봤는데 문자 상수가 남아있어 갖고요 그 문자 상수로 표현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얘는 미분으로 그리고 밑에 처음 풀었던 문제는 산술기하로 최소값을 구했다 얘도 최소값 구하려면 루트 2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루트 2 그래서 G에 루트 2 구하면 식이 좀 복잡해지겠다 그치? 얘는 안 할래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분 정도 들을 테니까 후딱 풀어보고요 예. 10분 정도 들을게 후딱 풀어봐요 우리 주기함수는 삼각함수 할 때 되게 많이 봤었지. 얘는 특징이 뭐야? fx 플러스 3이 fx와 같다는 거. x가 30 늘어났을 때 fx랑 값이 같으니까 그지? y좌표가 같으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f1은 뭐와 같다? f4와 같겠지? 또는 f-2랑 같겠다. 그지? x값에 30 더하거나 빠졌을 때 fx 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야? 어떤 한 단위의 면적을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아래 끝, 이 끝을 똑같이 위아래 똑같이 3k, 3k, 3의 배수씩 더하거나 뺀다면 그때의 면적과 넓이도 같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먼저 일단 적분값이 보니까 2래 2. 얘가 2야. 그러면 아래 끝, 이 끝에서 똑같이 3k씩 더한다면 인테그랄 3k 플러스 1이라 1에서 3k 플러스 4 하면 얘는 무조건 얼마라는 거야?
얘는 적분값이 무조건 1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1에서 13까지 적분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사실은 1에서 13까지의 값과 그 다음 생략할게. 1에서 13까지다. 요 놈은 사실은 1에서 4까지에다가 그 다음은 4에서 7까지 그지? 그 다음에 10에서 13까지 얘네들의 적분값을 더한 값이고 얘네 각자는 얼마씩이니까 얼마야 다? 전부 다? 2씩이잖아.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 7에서 10을 빼먹었구나. 미안. 7에서 10까지, 그 다음은 10에서 13까지 요 값들을 전부 다 합친 것이니까 그지? 따라서 2 곱하기 4에서 얼마? 간단하게 8이란 거 알 수 있지. 계산 복잡하게 안 해도. 바로 밑에 문제 한번 볼게. fx 다음 조건 모두 만족시킬 때 정답분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요걸 구하래네.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걸 보니까 fx 식이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야 얘네? 주기가 2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마이너스 6에서 6,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가 요 놈이니까 얘는 일단 적분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 적분하면 얼마요? 얼마? 3분의 1 x. 일단 얘는 그거 하기 전에 우함수 맞니? 찻수가 짝수만 있는 우함수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2 곱하기 0에서 1까지 그지? 그럼 얘는 3분의 1이 두 개니까 3분의 2겠다 일단 그지? 요걸 구해놓고 근데 우리 지금 끝이 아래 거 있겠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그럼 2씩 빼거나 2씩 더하면 얘는 2씩 계속 빼보니까 마이너스 5는 되는데 마이너스 6은 없잖아. 그럼 쟤는 어떻게 해? 그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얘를 실제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실제로는 어때? 0을 기준으로 대칭일 텐데 1, 2, 3, 4, 5, 6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럴 때 여기가 1일 거고 그 다음에 요 형태가 계속 반복되겠지. 그러다 마지막에 절반 뚝 잘리잖아. 여기는 어때? 반복되다가 여기도 절반 뚝 잘릴 텐데 문제는 뭐야? 얘랑 얘를 합치면 온전한 이 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다만 개수만 잘 봐야 되지. 얘랑 3분의 2랑 똑같은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합쳐서 6개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이놈에다가 곱하기 6을 해서 4 이렇게 구해줘야지. 마이너스 5까지 해보니까 5개네 이래가지고 5 곱하면 안 돼. 6이야. 6개. 그 다음에 유형 10번. 역함수의 정답분 이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넣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그래프를 잠깐 볼게. 살짝. 얘가 일단 이거부터 보자. 지금 0에서 2까지 2에서 10까지지. 그러면 F2는 얼마야? 얘는 그거 구하기 쉽잖아. F2가 아니라 F0. F0이 얼마니까? 2. 그 다음에 F2는 10. 그럼 봐봐. 얘 일단 3중근의 관계는 3차 함수고 y제편이 2고 요러니까 그리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저를 여기다 그려볼게. 어차피 0에서 10까지니까 다 그릴 필요도 없어. x가 0에서 10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가 너무 작다. 2. 그 다음에 여기도
2 이럴 때 2에서 10을 지나니까 여기 10이라고 할게. 요렇게 생긴 함수지 얘는. 그지? 그럼 봐봐. 이 gx라는 놈은 fx의 역함수라 그랬어. 그러면 이 gx라는 놈은 fx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그래프를 기준으로 대칭하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 그다음에 2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어쯤에 10 이래서 요렇게 생겼겠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어제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요거 dx라고 써 있으면 무슨 축과의 넓이라고 그랬어? x 축과의 넓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0에서 2까지 인테그랄 한 놈은 여기랑 x 축과의 넓이지. 요렇게 사각형 봤을 때 어디냐면 지금 요 그래프의 아래 x 축과 만나는 요 부분이에요. 맞니? 그러면은 2에서 10까지 gx 이렇게 접근하면 얘는 어디야?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얘도 x 축과 만나는 요 부분 그래프겠지, 그치? 요 부분 넓이겠지. 색깔을 좀 다르게 보지. 그러면 하나 얘가 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아 달라. 같지? 그러면 우리가 예구하고 예구에서 따로도 할 필요 없이 잘 보니까 지금 2에서 10을 만나서 그래프 선생님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잖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사실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면 얘는 답이 얼마라는 거 2 곱하기 10에서 20이라는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지. 그치? 다음에 뒷장에 1033번 한번 볼게. 1034번. 여기 보면 F2는 2, F6은 6인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이랬네. 지금 그러면 얘는 지금 나온 게 벌써 F2가 2라는 건 x에다 2 넣는데 y도 2 나왔다는 거지. 얘는 그럼 이미 이 점 자체가 y는 x 선상에 있는 거 아니야? F6은 6도 6,6이잖아. 점으로 찍으면 쟤도 지금 y는 x 선상에 있는 놈이잖아. 그러면 위에다가 해볼게. 그러면 얘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2,2에서 하나 찍히고 6,6에서 하나 찍히겠지. 이렇게 해서 6. 요 두 점을 지나는 애니까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그려보면 그러면 일단 요렇게 그리고 얼추 그려보면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뭐 대충 잠깐만 이런 그래프라고 치자고. 이런 그래프라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얘의 역함수는 원본함수랑 어디서 만나? 다 알고 있잖아. y는 x선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지금 2,2와 6,6이 지금 교점이라는 얘기지. 저 역함수랑 역함수 그려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인테그럴 2에서 6까지 fx dx를 이 넓이를 s라고 할 거래. 그럼 지금 s가 어디야? s가 지금 그래프가 얘 원본 그래프를 요 놈이 원본 그래프 fx라고 하면 2에서 6까지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x축과 만드는 요 부분이 s인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역함수는 2에서 6까지 이 역함수가 가지는 넓이는 무엇일 것인가? 그러면 봐봐.
요게 S야.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 요 놈에서 이게 역함수 그래프 GX잖아. 요 놈에서 똑같이 넓이가 S인 부분이 있지. 지금 얘는 잘 봐.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있으니까 역함수는 여기서 요렇게 선 그어서 이만큼이 여기가 S인 거지. 그랬는데 지금 2에서 6까지 gx 요거 적분한 걸 구하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 dx가 붙어 있으면 무슨 축과? x축과 넓이잖아. 그러면 요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이 x축과의 넓이요? 요 그래프잖아. 지금 요 그래프. 그럼 여기가 x축과 넓이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쉬워. 여기는 선생님 잘못 그렸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S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뭘 빼줘? 여기 정사각형 일단 빼줘야지. 여기 포함 안 되니까. 그치? 전체 정사각형 넓이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주고 그 다음에 뭘 빼줘? 요 S를 빼줘야지 이만큼. 그치? 그러면 남는 게 바로 이만큼이잖아. 우리가 구하려는 그 넓이. 맞지? 계산해 보니까 36 4니까 32 마이너스 S가 우리가 구하려는 요 부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상수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 32가 되는 거지. 유형 11번도 유사해. 이거랑 비슷해.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조금 다르네. 대표 문제 1035번 보니까 이거를 원본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원본함수 역함수 구해서 fx-gx 하면 너무 힘들겠지. 오래 걸리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원본함수나 역함수나 만나는 지점은 어디라는 걸, 무슨 선상 위? y는 x선상 위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 원본함수가 됐든 역함수가 됐든 y는 x와 그 둘 중 하나 함수와의 그 사이의 공간을 구해서 곱하기 뭐만 하면 돼? 2만 하면 되겠지. 그럼 식이 훨씬 간편하고 편해지잖아. 그러면 fx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게. hx 얘는 y는 x라는 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fx 마이너스 hx가 뭐니까? 식이 쉬운데 너무 어렵게 썼네.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얘는 어디에서 교점을 가지고 0과 1에서 교점을 가지니까 0에서 1까지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뭐만 하면? 곱하기 2만 하면 그러면 fx가 gx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지. 원본이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y는 x 이렇게 지나가는 요 0과 1 지점에서 역함수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요걸 구하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fx 마이너스 y는 x 요선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된다. 절대값은 치우고 넓이니까 하니까 그럼 얘 해볼까? 이거 그대로 넣어도 되겠는데 잠깐만. 요게 fx고 요게 y는 x니까 요거 빼기 요거로 하는 게 더 빠르긴 하겠다. 얘는 일단 썼으니까 그대로 해볼게. 0에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절대값은 씌워놓고 하니까 절대값 밖으로 뺄게. 0에서 1까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니까 얘는 어차피 0에서 1까지니까 뭐만 하면 돼? 그냥 1만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넓이니까 그냥 우리가 6분의 1 하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요 절반만 구한 거니까 마지막에 뭘 곱해줘라?
곱하기 2만 해서 3분의 1이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까 위에서 푼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1036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낫거든. 얘는 그래프가 일단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보면 1,1, 5,5에서 원본 함수랑 역함수랑 이렇게 만나고 있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에서 5까지 fx, dx 구했더니 9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 요 fx 아래로 지나서 x축과 만들어내는 요 면적인 거지. 그럼 얘가 9라는 건 사실은 힌트를 하나 주는 척 하면서 두 개 준 거지. 얘가 9면 어디도 9다. 이 gx라는 놈이 y축과 만들어내는 요 도형도 여기도 9라. 그럼 우리가 구하려 하는 게 요 가운데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면적인데 그러면 이 전체 정사각형 5의 제곱에서 일단 둘 중 여기 아무 데도 안 들어가는 요놈 1의 제곱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주면 남은 건 이거 면적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25 빼기 19니까 얼마? 6 이렇게 나와. 그렇지? 그래서 원본함수, 역함수 그래프라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생각을 말고, 그지? 문제 따라서 y는 x와의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2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 20분 불펜. 요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보려고. 지금 요거 배웠지? 뭘 배웠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의 함수값에서 b의 함수까지 역함수 gx dx를 구하여라. 그럼 얘는 윗끝의 bfb 마이너스 AFA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한테 얘네 둘 다 주고 얘를 구하라 그러면 쉬운 문제인데 학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이걸 구하라고 나와. 이걸. 이게 얼마인데 그럼 여러분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해서 얘를 구하는 스타일 문제입니다. 그거에 주어진 게 1033번이야. 1033번 보면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거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gx dx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이거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이게 b 곱하기 5 빼기 a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를 구하려면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5는 뭐야 이거? 저 b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이 1은 a의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a, b 값을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야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1이 나올까? 그거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구합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아니지. 1 집어넣으니까 어때?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 그래서 1은 1의 함수값인 거야. 요거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5가 나올까? 얘가 5가 나오려면 1 나오는 건 1이었고요. 5 나오려면 2 집어넣으니까 5 되네. 그죠? 그래서 요 b가 2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야? b는 얼마라고? 2고 그 다음에 a는 1이니까 10 빼기 1이니까 이쪽은 9가 됐죠? 이쪽은 9가 됐잖아. 그럼 이제 이것만 구해서 이 값을 구하면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다? 이 값을 어떻게 해? 쟤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가 이거잖아요. 얘는
2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dx. 이거의 정적분이잖아. 그치?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자 얼마니? x세제곱이니까 8분의 1 x 4제곱 더하기 4분의 1 x제곱에 1부터 2까지니까 자 8분의 1 한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분의 1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왼쪽은 8분의 15고요. 오른쪽 건 4분의 3이니까 8로 통분하면 15 더하기 6해서 얼마야? 8분의 21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8분의 21이에요. 그런데 얘는 8분의 72 아니야. 분모를 8로 표현하면 8도 72니까. 그럼 얘는 얼마겠어? 8분의 51이 돼. 그래서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이 단원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가 잘 돼요. 선생님 여기 두 문제 꼭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면 그냥 쉽게 얘도 가르쳐주고 얘도 가르쳐주고 얘 구하라고 하면 쉬워. 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점이 좀 낮겠지. 근데 이 문제는 배점이 좀 높게 출제가 된다. 출제가 되면 여기 지금 학교가 3개잖아. 내가 보기엔 셋 중에 무조건 2군데는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예? 선생님 내신 내기 좋은 문제거든. 알았지? 예, 그래서 꼭 풀어봐요. 좀 이따. 예, 기억 안 나면 영상 보고 풀어보고. 예, 선생님 또 영상을 또 열심히 올리고 있지요. 예, 이게 좀 얼굴이 커져갖고 좀 불편하긴 해. 내가 주름살도 다 보이고 다크서클 보이고.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3가지 유형은요.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얘는 마지막 유형부터 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형이 대표 유형이 없네. 여기 요 문제부터 풀 건데요. 일단 화면 이동해서 얘만 키워놓고 좀 이따 얘만 풀 거야. 얘만. 좀 이따 얘만 풀 거거든. 자, 우리 오른쪽에다 이론 설명을 좀 하자. 자, 이쪽은 속도 그래프의 이해. 마지막 유형은요. 여러분이 속도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고3들 수능전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몇 명이 남든 선생님이 수능 전주까지 늘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예? 수능 전주에 수업을 안 한 적은 없어. 근데 애들이 많은 적도 없어. 근데 올해가 제일 많아. 4명. 그것도 이쁜 게 다 이과야. 전에는 2명이 나와도 문과 1명, 이과 1명. 그러면 다 따로 수업해야 되는 게 있지.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은 여러분들 수능 전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고3들 모의고사 보면서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시키고 테스트 보고 했더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성적 향상이 9월 이후에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능까지 갈 때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내신은 거의 다 끝났는데 그치? 어떻게든 내신을 올려서 수시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예, 그래서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기말고사. 2학년 때 내신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3학년 때 내신 별로 안 들어가. 2학년 때 내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등급 차가 큰 차이를 나중에 발생을 시키니까 좀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내신을 또 어느 정도 받아놔야 상위권 대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근데 내신이 진짜 수학이 한 등급 올라가면 학교가 하나 올라가 레벨이 학교를 일렬로 쭉 세우면 우리나라에 한 100개 대학이 있잖아. 그래서 수학이 한 등급 올라가 학교가 하나 올라가 국영수가 다 한 등급 올라가면 학교가 한 3, 4개가 올라가죠. 예?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학교를 레벨을 매긴다는 게 좀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나라든 학교 레벨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좀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여러분 미래의 학교를 조금 더 높여주시도록 합니다. 올해 최선을 다하고 솔직히 내년에는 이과 애들 미적분이 중요한 내신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를 해주셔야죠, 솔직히. 현재야, 뭐 이렇게 생각이 또 많아. 좀만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걸. Right now에요, right now.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부터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 니네는 그 생각하지 모르지만 내 나이 먹으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솔직히 이 나이 먹고 고등학교 때 후회가 되는 건요, 덜 놀아서 후회되진 않아. 좀 더 할 거라는, 공부를 좀 더 했을 걸 하는 게 후회가 돼. 심지어 대학교 때도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후회가 되는 거 덜 놀아서 후회되진 않아 진짜. 근데 대학교 가면 잘 놀기도 잘 놀아야 돼요. 대학교 한 1년 정도는 좀 열심히 놀아주기도 해야 돼.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로 돌아갔을 때는요, 선생님 고등학교 생활이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잘 놀아서 행복했다기보다 잘 놀기도 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행복했다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를 돌아볼 때 고등학교 시절에 행복했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 짬을 내갖고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아요. Right now 해갖고 열심히 합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자, 속도 그래프에 의해 어떤 물체의 속도가요? 여긴 마이너스 2고 여긴 플러스 2고요. 여기는 1, 2, 3, 4, 5, 6, 7초 동안의 속도가 그림 잘 먹고 있어. 얘는 지우기가 좀 안 좋더라. 자,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때, 5초 때, 6초 때, 7초 때까지 속도가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를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말씀드리죠. 요 넓이만 2고 나머지는 다 넓이가 1이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 넓이는요,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딱 여기 있었는데 얘가 처음 1초 동안 1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야. 이 넓이만큼. 다음 1초 동안도 또 1만큼의 거리를 갔지. 근데 그 다음엔 어때? 똑같이 1을 두 번 갔는데요,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여기 속도가 플러스인데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후진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씩 간 거지. 그러면 우리는 4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라 그러냐? 4초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였어? 제로만큼 움직였지. 이 운동을 했을 때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제로가 돼요. 위치가 변한 게 없으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사항이거든. 평균 속도는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평균 속력은 얼마야? 1이 되죠.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이동 거리를 쓰는 거거든. 얘는 위치 변화량은 제로지만 이동 거리는 4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는 4분의 0이고요. 평균 속력은 4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움직였어? 다시 방향을 바꿔서 1 가고 2 가고 1을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속도 그래프를 보고 이런 운동을 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이용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야,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야, 얼마만큼 위치 변화를 했는지를 물어보면 얘는 정적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 그래프의 정적분을 구해주면 이게 위치 변화량을 구하는 거라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은 제로가 되는 거 알지? 넓이는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적분은 예, 위치 변화량이 되죠. 이동거리를 구하라면 어떻게 돼? 이동거리.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초 동안에 이동거리를 구하라면 이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A부터 B까지 예, VT의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이게 넓이 개념이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T초부의 위치 FT. 얘는 이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0초 때의 위치에다가 0초부터 T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 이걸 더해줘야 돼.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요,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니네 시험범위에 미분 마지막 단원도 들어가 있잖아. 미분 마지막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 시간 t에서의 위치가 ft면 속도는 미분해서 vt고 가속도는 또 미분해서 at다. 시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그거와 이게 연관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네요. 자, 일단 얘는요, 이걸 봅시다. 얘를 좀 더 키울까? 예. 자, 좀 더 키워놓고 나서 지금 속도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럼 저 그래프에 의해서 얘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넓이를 구합니다. 요 넓이는 2분의 1. 요 넓이는 1이고요. 요 넓이는요. 요 길이가 3분의 1이고 1이니까 요 넓이는 6분의 1이야.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인데 닮은 비가 1대 2가 되니까요. 넓이 비는 1대 4가 돼서 요 넓이는 6분의 4가 된답니다. 요 넓이가 이렇게 잘라서 요 넓이가. 그리고 이쪽 넓이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고 요 넓이는 다시 2분의 1이고 요 넓이는 다시 2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얘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보자. 처음에 1초 동안 2분의 1을 갔죠? 처음 1초 동안 2분의 1을 간 거야. 정방향으로. 근데 다음 1초 동안은 1을 갔어. 그 다음 1초 동안 얼마? 6분의 1만 간 거예요. 이렇게 6분의 1만 이동을 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6분의 4를 갔어. 6분의 4면요 요만큼 딱 여기까지를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를 가. 그럼 2를 가면 요게 1.5거든? 요만큼 가겠네. 잠깐만, 너 틀린 거 없니? 잠깐만. 6분의 1 맞지, 제가? 얘는 닮은비가 1대 2니까 넓이비는 1대 4. 6분의 4 맞고. 그래. 그런 다음에 얘는 다시 2분의 1 가고 2분의 1을 가서 여기서 멈춘 거야. 얘가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 일단. 전 P의 운동 방향은 7초 때까지 2번 바뀐다. 이렇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요.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지점이야. 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최고 높이 정지한다, 이건 다 속도가 0일 때라 그랬잖아. 그래서 속도가 0이고 부호가 바뀐 게 운동 방향 2번 바뀌는 게 맞아요. 3일 때의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요때 속력이 가장 크네. 이것도 맞다. 그치? 그리고 t는 7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7초 때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원점이 여기니까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니지. 가장 멀리 있는 건 요때예요. 요때 원점에서 2와 3분의 1초 때 가장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도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넓이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알 수가 있겠다.
양의 방향 넓이는 정방향으로 가고요. 음의 방향 넓이는 역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앞쪽으로 갈게요. 앞쪽으로 가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직선 궤도를 30m 퍼. 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넓이야, 정적분이야.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직선 궤도를 30m per sec로 달리던 전동차가 얘가 30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 속도가. 그런데 제동을 건 후에는요 30-2t 0 집어넣으면 30이고요 얼마? 15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야, 0이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이런 속도 변화를 갖고 정지를 했단 말이야. 그럼 달린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한다고? 뭘 구해야 돼? 거리 구하라 그러면? 넓이야, 정적분이. 야, 거리, 이동 거리는 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제동을 걸고 15초 후에 멈춘 걸 알 수 있잖아. 속도가 0이 되는 게 15초 후잖아. 그죠? 그럼 그때 이동한 거리는 이 넓이 구하면 된다고요. 야, 얘는 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30해서 225가 되는 거지. 선생님, 그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부터 15까지 30-2t dt. 넓이 이렇게 구하면 이거 구해도 그냥 똑같이 나와. 근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속도 그래프가 늘 직선이거든요. 고2한테 수투에서 나오는 속도 그래프가 늘 직선이라고. 그럼 넓이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해. 삼각형의 넓이. 알았지? 하나 더 보자. 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야, 여기 지상 20m에서 바닥인데 물건을 쏘아올 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냐. 그죠? 걔의 속도가 20-10t래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 자, 0 집어넣으면 20이고요. 야, 속도가 0이 되는 게 얼마야? 2초 후잖아. 2초 후에 속도가 제로가 돼서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뭘 구하래? 최고 높이에 도달한 이후 2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자. 이거 내가 틀렸다. 이거 잘못했다. 아, 바보다. 네, 바보짓을 했습니다. 얼른 지워야지. 자, 뭘 바보짓을 했냐면, 야,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속도가 플러스겠지, 그지?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저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렸어야 돼. 속도가 음일 때도 있었던 거야. 속도가 음일 때도. 그런데 얘가 0초부터 5초까지 속도가 이렇게 되고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얘는 5초 때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그치?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언제야? 속도가 0이 될 때야. 야, 속도가 플러스였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2초 동안,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게 2초 때니까 그 후를 2초 동안은 4초가 될 때까지가 되겠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요.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2부터 4까지 저 속도 어디냐? 속도 20-10t dt. 이건 정적분이잖아. 근데 뭘 구해야 된다고? 넓이를 구해야지.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지.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움직인 거리. 그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이건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고. 아예 선생님 뭘 그렇게 구해요. 이거 구하면 이 넓이 나오겠구만. 야, 이 넓이는요. 요 길이가 2고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0이거든.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해서 답이 20이 되는 거지. 20m가 답이 되는 거라고. 적분을 해도요 똑같이 얘가 나와요.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적분할 때는요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는 알지? 야, 절대값 씌우는 거 선생님이 아까 깜짝 놀랐어. 배주환 선생님 푼 거. 뭘 깜짝 놀랐냐면 난 이걸 늘 절대값을 풀어갖고 구했거든. 이거 배주환 선생님이 구해갖고 절대값을 구했잖아. 발상의 전환이죠. 나 그렇게 푸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다 보면 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구하는 거야. 절대값 바뀌어놓고 구해갖고 나중에 나오고 절대값 씌우면 더 편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래요. 자, 마지막 가이드 유형. 얘는 위치의 변화량, 뭐 어쩌고 저쩌고,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해요. 0초 때의 위치가 얼마야? 현재야? 0초 때의 위치 2란 소리야. 얘가 F0은 2라고. 선생님이 FT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F0 더하기 0부터 T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걸 구해야 T초도의 위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요, 자 0초 때의 위치가 2인데 속도 그래프가 이건데 3초 때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3초 때의 위치는 그냥 식으로 0초 때의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6-2t dt. 얘는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F0은 2고요. 이거 적분하면 6t 마이너스 t제곱 0부터 3까지 2 플러스, 얘는 뭐 0 집어넣으면 거시기니까 18 빼기 9에서 위치 변화량의 9라 12 3초 때 위치가 되는 거다. 이 식으로 구해야 되고, t초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39번 뭘 구하래? 1초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니까 얘는 끝났지 뭐. 야,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구하면 된다고. 속도 그래프의 정적분. 속도 그래프가 이거잖아.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젠잖아. k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치? k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1초 때 위치가 5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초 때의 위치는 어떻게 구해? 0초 때의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속도 그래프 dt. 이걸 구해야지 1초 때의 위치가 된다. 자, 0초 때의 위치 적혀 있나요? 원점을 출발해요.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0초 때의 위치가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0부터 1까지 속도 그래프 저기 있네. 3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dt. 이거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t 0부터 1까지. 뭐야, k네. 여기 계산하면 k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라고? 5라고 돼 있잖아. k가 5일 때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할 수 있겠지? 이 문제 좋다. 여기 시험 문제 이거네. 1039번. 좋은 문제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물어봤잖아. 위치 변화량 구하는 방법, 그리고 t초 때의 위치 구하는. 그래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역시 45분부터